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시각 6월 11일 목요일 오후 5시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차트 바로 보시면 장중에 191만 4천원까지 밀리면서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더니 결국 내만여의 날 영향으로 외인들의 콜옵션 매수 물량의 수익을 내기 위해 210만원대까지 주가가 반등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일까요? 제가 오늘은 왜 지금 이 반등을 조심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오늘 밤 이 PPI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내일 가져가야 할 대응 전략까지 하나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SK하이닉스의 차트 흐름부터 보시면 오늘 시가가 195만 9천원으로 시작해서 바로 장 초반에 191만 4천원까지 깊게 이렇게 눌림을 한번 쳤었죠. 하지만 지금 이 정규장 마감은 210만원 위에서 5%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게 되면 제 아래 그래프를 보세요. 주가는 올랐는데 정작 기관과 외인의 자금인 이 프로그램 매매는 하루 종일 하락 곡선을 그리며 지금 순매수 금액이 마이너스 1조 원에 가까운 거대한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외인 창고도 볼게요. 자,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일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긴 했지만 하루 종일 JP 모간 창고에서는 매도 물량만 끈질기게 쏟아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력들은 오늘 만기일 이 물량 조절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렸을 뿐 추세적인 매수 전환은 아니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환율 상황까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월요일 1550원대에서 어제까지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1510원대까지 내려가나 싶었던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또다시 튀어올라 현재 15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심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여전히 2,500원이라는 가격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건 외인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돈을 빼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아주 불안한 신호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어제 발표된 이 CPI 결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 밤 이 9시 30분에 발표될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가 진짜 핵심입니다. PPI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제 기업 입장에서 원재료나 에너지, 이 운송 비용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현재 상황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오늘 밤 발표될 PPI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수 있는 선행 지표라는 겁니다. 자, 만약 오늘 밤 이 PPI가 예상치인 전월 대비 0.7%, 전년 대비로는 6.4%인데요. 자, 이 두 개를 상회하는 좀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되게 된다면 생산 단계의 물가 압력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끌어오를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닥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미 이 4월에 발표된 PPI를 보시면 전월 대비 1.4%나 급등하며 2022년 이후로 가장 강한 물가 압력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그 흐름이 똑같이 이어지게 된다면 국채 금리와 달러가 치솟으며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 외인들의 수급이 더욱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당장 오늘 밤 이 PPI 발표 이후에도 6월에 지금 남은 악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시면 당장 내일이죠. 이 6월 12일에는 스페이스X의 상장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번 상장으로 116조 원의 현금을 모은다고 하죠. 실제로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외인들은 최근 24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만 무려 76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팔고 있고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ETF 시장에서도 지금 5주 연속으로 8,7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이 스페이스X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도 이 주식을 팔아 현금을 챙기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잠깐 차트로 돌아가서 지금 이 SK하이닉스의 전체 수급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자, 이 외인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매도만 이어가다가 오늘은 좀 소폭 매수를 찍히긴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오른쪽 이 연기금을 보시면 이 외인들이 매도할 때도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갔던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들이 지금 매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기존 14.4%에서 2배나 늘어난 28.8%까지 오른 건 맞습니다. 당장에 이 물량을 매도할 필요가 없어진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절대로 안심할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하락장으로의 타격이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과거 이 코로나 시절 2021년도에도 국민연금이 비중 늘린다고 안 팔고 버티다가 이듬해 하락장에서 수익률 마이너스 8%를 찍으며 대참사가 났던 전례가 있었는데요. 자, 이때 하락장이 나오게 됐던 이유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각해요. 당장 이 6월 18일에는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날 새로 취임한 캐비너시 연준 의장이 금리를 또 결정하게 되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캐비너시 연준 의장은 초강력 매파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날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의 인상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외인들에겐 지금 계속해서 매도해야 할 신호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날은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미장의 내만여의 날까지 겹쳐 있는 날입니다. 변동성이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는 최악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외인들은 얼마 전부터 이러한 악재에 더해 기준금리가 지금 1%대로 인상될 거라는 일본의 엔캐리 자금을 갚아야 하는 문제와 이번 주 6월 12일 공모가가 135달러로 제시된 한화로 약 3천조 원에 달하는 스페이스X 상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해서 돈을 좀 빼내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 외인들의 매도 물량을 그냥 다 받아내면서 일명 광기로 좀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선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차트로 돌아가서 제가 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효과로 일시적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오늘 밤 PPI 결과에 따라 내일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자, 지금은 어설프게 저점에서 물타기를 하거나 매수를 서두를 구간이 아니에요. 6월의 악재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악재가 끝나는 시점인 6월 18일 FOMC 금리 발표 이후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공포가 사라지고 얼마 전에 공개된 이 전망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 150조와 우리 SK하이닉스 단독으로만 봐도 영업이익이 64조 원이라는 역대급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저점에서 안전하게 다시금 잡아 나가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며칠째 주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거 보시면서 속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 큰돈 잃어보고 힘들게 버텼던 적이 있어서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은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주식은 혼자 하면 공포나 환희 때문에 꼭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제가 내일 오전장부터라도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또 움직임을 만들어줄 때 수급이랑 차트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세력들이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그 타이밍 딱 잡아 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이 상황 한번 이겨내 보시죠. 잠시만요. 자,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SK하이닉스니까 SK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두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서 현재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당장 내일 오전장부터라도 오늘 밤 발표될 PPI로 인한 미증시의 영향으로 또 한번 주가의 변동성을 한 차례 만들어줄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드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싶지 않다. 뭐 다시 떨어질 테면 떨어져라. 난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자, 제가 그런 분들께는 이후에 이 6월 18일 있죠. FOMC 금리가 결정된 이후 모든 악재가 소멸되는 순간 이후에 있을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따로 좀 공유를 드릴 건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제가 이분들은 구분할 수 있게 문자 보내실 때 SK 뒤에 매수라고 적으셔서 SK 매수 이렇게 4글자로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해 놓고 이후에 나올 이 추가적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재방송을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SK 화이팅, SK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 이 댓글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절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있죠.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걸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바이오주에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먼저 급등을 만들어 줬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택배회사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에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 좀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저기로 SK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한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 내일 오전장부터 나타날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현재 중동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에 열애시키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좀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대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류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